유선PD님, 저희 플랜도시 다이어리가 나와서 네. 나온 김에 제가 요거 나오면 꼭 이 말씀 드려야지 하고 준비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를 말씀드리면 바뀌고 싶다면 무조건 적어라. 진짜 체인지 그라운드 콘텐츠 중에 이 내용을 다룬 콘텐츠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예전에 목련아 PD님이 찍으신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도 그 얘기를 왜 지금 또 드리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성장하고 싶고 바뀌고 싶으면은 진짜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특히 데일리 리포트라고 하면 뭐 체인지 그라운드 철학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네. 진짜 데일리 리포트를 제가 한 3년간 써왔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냥 이거는 무조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조건 해보면은 이거 왜 해보라 그러는지 알 정도로 효과가 진짜 빠르게 나타나고 정말 많은 득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혹시나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플랜도시 다이어리 이거 뭐 효과 있겠어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걸 왜 적어야 하는가, 왜 바뀌고 싶다면 무조건 적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적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적기만 해도 목표 달성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게일 매튜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 연구진들이 여러 나라 출신의 전문가들 2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 목표를 한번 기록해봐라. 그래서 이 목표를 기록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성취가 달라질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진짜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 성취가 42%나 올라갔다. 42%. 이게 42%면 절대 작은 값이 아니에요. 네, 거의 그럼요. 뭐 반절만큼 더 올라간 거니까 효과가 진짜 크다는 건데,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목표를 적기만 했는데도 달성률이 높아진대요. 이게 적는 게, 이게 약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크릿유의 그런 희망사항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적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적었기 때문에 그게 더 나한테 계기를 많이 주고 목표를 더 많이 상기하게 하고, 맞아요. 이런 영향을 끼쳐서 네. 목표 성취율을 42%나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책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에서 목표를 기록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다. 이게 글쓰기의 장점이기도 해요. 이게 글로 안 쓰고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은 좀 뭐랄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로 쓰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글로 적었을 때 훨씬 명확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항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기록하면 우리의 목표와 동질감을 느껴 결심을 굳건히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티는 힘이 생겨요. 어떤 목표는 정말 이루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목표는 살짝 뭐 깜빡깜빡하는 그런 목표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눈앞에 목표가 적혀 있으면은 네. 깜빡깜빡할 일도 덜어지고, 그리고 특히 힘들 때 포기하고 싶잖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눈앞에 그게 딱 있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돼요. 그 외에 예전에 변호인 네.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법전 책에 써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자. 그런 거 보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기록하면 저항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자, 세 번째는 행동에 옮기도록 자극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혀 있으면은 하게 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버피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10개부터 하루에 1개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4개를 하고 왔는데, 오. 네.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아니,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꾸준히 하게 된 계기가 달력 있잖아요. 네. 달력에다가 이제 오늘은 14개 하는 날, 아. 오늘은 15개 하는 날, 이렇게 적으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며칠, 아이고 버피 테스트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몸이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확실히 기록을 하면 네.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맞아요. 저는 이 다이어리 적을 때도, 이게 우리가 플랜도시 다이어리잖아요. 그래서 플랜을 저는 전날 밤에 적어요. 네. 플랜을 다음날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렇게 딱딱딱 적어 놓는데, 이거 저는 진짜 이게 아침에 시간을 엄청 벌어주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솔직히 아침에 비몽사몽하고,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는데, 딱 피면, 이거 해야 되는구나. 네. 아이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행동에 옮기도록 자극해주는 것. 네. 이게 또 기록의 힘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다른 기회를 걸러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짝이는 물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반짝이는 물체에 우리 눈이 가잖아요. 네. 그런 게 뭐냐? 우리의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기회들이에요. 그 새로운 기회라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기회는 우리의 주의력을 오히려 흐트리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워런 버핏이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했는데 네. 이루고 싶은 거를 쫙 적어보라고 했대요. 네. 25가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럼 이 중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 5개만 골라봐라. 네. 그래서 5개를 골라놨더니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앞에 5개를 이루는데 일단 매진하면서 뒤에 20개도 좀 천천히 이뤄가려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워런 버핏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틀렸다고. 앞에 5개에만 집중하고 뒤에 20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요런 게 이제 그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하는 기회가 바로 네. 반짝이는 물체,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기록을 해야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기념하게 한다. 이게 기록에 저는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원대한 목표, 특히 큰 목표를 이룰 때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앞으로 목표를 이루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나?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나? 네. 이게 안 보이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령 꼬린 지점은 안 보일 확률이 커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꼬린 지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건데 최소한 내가 얼만큼 왔나까지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기록하면.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할지,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정표 역할을 해줘요.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런 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원하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네. 인생에서 그런 거 기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기념할 수 있는 것도 역시나 기록을 남겨두었을 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기록된 목표의 힘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이 너무나 많아요. 5가지나 되잖아요. 네. 뭐 5가지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그냥 적기만 해도 40% 넘게 성취가 향상된다는데 안 적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 플랜2C 다이어리에 플랜이 필요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do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do, 즉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고 급한 일. 네. 두 번째가 덜 중요하고 급한 일. 세 번째가 중요하고 덜 급한 일. 네. 네 번째가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그렇죠.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야 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와 마지막은 좀 뻔해요. 네. 뻔하게 보여가지고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럼 덜 중요하고 급한 일하고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스티븐 코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 덜 중요하고 급한 일에 신경을 많이 쏟아서 그렇다. 뼈 맞았어요. 네, 진짜 뼈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이 뭐냐? 사실 이게 인생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일들이거든요. 대부분. 예를 들면 운동, 독서, 공부, 네. 영어 공부 이런 것들. 네. 이게 왜 안 덜 급하냐면 네. 당장 운동하지 않는다고 건강이 나빠집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당장 독서하지 않는다고 내가 바보가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냥 뭐 당장에 뭔가 급한 일이 안 생기니까 운동도 안 하고 독서도 안 하고 그렇게 세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나빠지고, 후회하죠. 그렇죠. 지식은 뒤처져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운동하고 독서는 시간이 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빚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다. 네. 이 말이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우선적으로 하지 못할까요? 까먹거든요. 독서의 중요성, 뭐 얘기를 꺼내면 알죠. 하지만 일상에 그게 습관이 되지 않는 이상, 네. 습관이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운동도 그렇거든요. 이게 운동하려고 운동해야지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죠?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운동은 내일부터 해야겠다. 또 그렇게 되면 그냥 자버리고
그러다 또 며칠 동안은 또 막 신경 쓰다가 또 까먹고. 네. 그러면 뭐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걸 방지해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먼슬리의 태스크 트래커가 그거를 조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태스크 트래커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한 달 동안에 해야 할 일, 내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할 일을 여기 적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거거든요. 네. 플랜드 C 다이어리를 쓰면 이렇게 태스크 트래커에서 여러분이 습관화하고 싶은 활동들,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활동들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놓지 않으면 진짜 그냥 신경 안 쓰면 그냥 훅 지나가요. 그리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금방 또 까먹고 잊어버린다면 피곤하면 다 만사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고 네. 플랜드 C 다이어리는 그 기록에 최적화된 도구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 플랜드 C 다이어리의 C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반성적 사고 네. 때문입니다. 이게 데일리 리포트를 적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와, 내가 이렇게 버리는 시간이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었나요? 이 얘기를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 썼을 때 그게 탈로 났어요. 어떤 걸로 시간을 많이 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SNS요. 약간 그냥 생각 없이 보는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맞아요. 저도 해봤더니 저는 그 웹서핑. 네, 막 네이버 뉴스 다 훑어보고 다음 뉴스 다 훑어보고 도대체 뉴스를 안 본 게 없는 막 이렇게. 너무 공감돼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또 이제 더 무서운 게 나왔죠. 요즘에 유튜브. 네. 한 번 열면은 30분이 그냥 날아가요. 이런 게 맞습니다.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버리는 시간이 정말 많구나. 그거를 근데 안 적으면 몰라요. 네. 안 적으면 진짜 몰라요. 이게 근데 그럼 반대로 적으면 바로 보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뭐 했지? 적어놔야 알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은 버리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버리는 시간을 체크하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그만큼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뭐 웹서핑 해가지고 나한테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클릭해주면서 그 광고비가 다 나가잖아요, 기사에. 그러니까 내가 남 돈 벌어주면서 왜 나한테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시간 낭비하기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런 버리는 시간들을 다 모으고 싶으시면은 진짜 적어야 돼요. 유선 PD님은 적고 나서 이렇게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는 게 있던가요? 저는 한 번에 바뀌진 않았는데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6개월 이상 되면은 확실히 시간 관리를 좀 잘하게 된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다 실패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휴식 시간도 일정에 포함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을 하고. 저도 데일리 리포트를 제가 진짜 데일리 리포트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원래는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상상 스퀘어에 입사하고 나서야 이제 데일리 리포트라는 걸 알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철학의 시작과 끝이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면 좋다니까 해봤는데, 저는 진짜 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거를 이 나이 먹도록 모르고 살았다니. 내가 이거를 20살 때만 했었어도 내 인생이 훨씬 더 장밋빛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진짜 정말 많이 해요. 맞아요. 이건 진짜 공감이 되네요. 특히 저는 이 C 부분이 반성을 하면서 내 실수를 적게 되니까 그 실수를 반복을 안 하는 확률이 커져요. 이게 내 하루를 반성한다는 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네. 뼈저리게 느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진짜 애를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나서 처음 일주일 만에 진짜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걸 느꼈고 6개월쯤 지났을 다음에는 진짜 뭔가 삶에 플러스 시간이 생기는 네. 나 혼자 마치 25시간, 26시간 사는 것 같은. 왜냐면 내가 과거에는 있는 시간도 까먹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시간을 벌면서 사니까 뭔가 인생이 더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뀌고 싶으면 진짜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적어보세요. 무조건 적으면은 진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적어야만 하는 이유를 플랜, 두, C 세 가지 개념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속는 셈 치고
아니, 근데 속는 셈치고라고 해도 종이에 글자 적는 거 이거 돈 얼마나 나갑니까? 얼마 안 나가잖아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효과가 있다 그러시면은 플랜두시 다이어리 구매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것만큼 여러분이 삶을 기록하는데 좋은 도구가 없다고. 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자기 개발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었다니까요. 정말 내가 볼 땐 진짜 본인들이 쓰려고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런 게 없잖아요. 플랜이랑 툴을 타임라인별로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최고의 아이템이 플랜두시 다이어리이고 여기에 기록하는 순간 진짜 바뀔 수밖에 없다. 무조건 바뀐다. 이 말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